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30일 금요일 밤 9시 6분입니다. 이번 주 한국은 하여튼 마지막 날까지 4월 마지막 날인데도 마지막 날까지 계속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요. 이번 주에 이 하락이 조금 독특했던 점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죠. 4월 마지막 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번 4월 달을 되돌아보면은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제가 3월 말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지 않습니까? 달러가 하락하고 달러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금리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3월 말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잖아요. 그죠?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이런 분위기 하에서도 마지막 주 윈도우 드레싱이 안 들어왔다는 게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점입니다. 그죠? 주식시장이 상승 압력을 받는 분위기에서 윈도우 드레싱이 한번 들어올 만한데 윈도우 드레싱 없이 한국은 시원하게 밀어버렸다는 게 조금 의아했던 점입니다. 또 하나 이번 주에 계속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거에서 좀 의아했던 거는 악재가 없어요. 눈에 띄는 악재가 없어.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리가 많이 오르길 했나? 그렇다고 원화가 약하길 했나? 이런 것도 아니죠. 오늘 기사를 찾아보니까 중국 PMI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주식시장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라는 핑계 정도를 좀 갖다 붙이긴 하는데 PMI가 이번 주 내내 하락한 증시를 설명해 주기는 좀 모자란 면이 있죠. 그죠? 하여튼 그래요. 지금까지는 악재가 없이 그냥 흘러내리고 있다는 게 좀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물론 하락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악재 없이 주르륵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냥 흘러내리는 게 사실 더 좋은 거기도 해요. 자,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사실 저도 이럴 거라고까지는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지만은 오늘 예상 외로 시장이 약해가지고 설마 저거 붕괴시키겠어 하는 라인까지 붕괴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물론 장중에 붕괴시켜도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건 오늘 생각보다 약해가지고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둘 다 아주 중요한 라인에 왔다라는 게 도달했다라는 게 일단 오늘의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라인에 왔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던져 드려볼까 해요. 아주 중요한 라인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번 주 초반에는 이 지지선, 이게 지지선입니다. 그죠? 이번 주 초반만 해도 요 위쪽에 이 지지선과는 좀 여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이 지지선 한참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위치가 어디까지 왔다? 다시 이 선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일주일 내내 빠져서 이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라인을 들었다 놨다 했죠. 저는 이제 이 영상을 계속 이제 녹화를 하면서 주식이 너무 비싸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금융위기를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전부가 금융위기 온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일부 분들은 대세 상승이 온다는 분들도 계시고 오르더라도 저항이 많으니까 들어오를 거야, 양매도처럼 지지부진하게 오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야,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어. 10% 20% 많이 오르긴 했으니까 10% 20%좀 빠지다가 또 상승하겠지 라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금융위기 온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각각의 서로 생각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이 대응들이 다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대세 상승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이 선을 지키고 있고 지금까지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상승 추세 중에 이 중요한 지지선까지 내려왔으면 대세 상승 보시는 분들은 뭐예요? 여기쯤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겠습니다. 그죠? 여기쯤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대세 상승이나 상승을 보시는 분들은 이 자리가 매수의 급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할 수도 있어요. 이제 반면에 이제 시장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 쪽에서는 조금 서로 이제 입장의 차이가 좀 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위에 여유 있을 때, 이 위에 이 라인과 이 지지선과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요 위에서 인버스를 한번 테스트 삼아서 잡아봤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홈런까지는 필요 없고 1루타 안타까지만 먹어도 돼 하시는 분들은 일단 내려올 수 있는 만큼 지지선까지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청산하시는 것도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대응하실 수도 있어요.
또 반면에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신규로 뭐 저처럼 홈런을 노리거나 아니면은 뭐 신규로 뭔가 이런 걸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가 좋을까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죠. 그죠? 뭐 물론 홈런을 바라시는 분 중에 여기서 잡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게 이제 어쨌든 여기서 잡으셨거나 뭐 아무튼 신규로 들어가시거나 해서 홈런을 노리실 분들은 뭐겠습니까? 이제 이 지지선이 붕괴되고 나서부터 이제 홈런 치실 분들이 이제 좀 여유롭게 이제 몸 푸시면서 들어오면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어쨌든 이 선을 제가 오늘 장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요한 라인은 한 번에 깨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최소 뭐 2거래일, 3거래일 정도는 테스트를 할 겁니다. 이게 진짜 붕괴가 됐는지 어쨌는지, 이게 진짜 지지를 할지 어쩔지 테스트를 할 거라고요. 이제 첫 번째로 터치한 것일 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싸워서 결과적으로 이 아래쪽으로 확 내려와서 이제 무게중심이 아예 이제 이 밑에서 놀면 이제 그러면 이제 홈런 때리실 분들 천천히 이제 몸 푸시면서 들어오시라고요. 그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던 내용들이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2040원을 돌파한 착하면은 매수해봐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절대 이런 자리에서 이 선 위에서 사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2030원에서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 2020원에서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 2040원을 돌파한 착 하는 걸 확인하고 2050원이나 2060원이나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해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저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확인되고 나서 들어와서 손절 없이 뭔가 좀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 좀 비싸게 들어오는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 선이 붕괴되고 나면 이제 어쨌든 여기 이렇게 올라오니 상승 추세는 끝나는 거니까 한번 홈런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래저래 주저리 이야기가 좀 늘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드리고자 싶은 이야기는 아무튼 여러분들 다 생각이 다양하실 거예요. 그죠? 금융위기 온다, 대세 상승한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텐데, 중요한 라인에 왔으니까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여러분들 좀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4월 말이죠. 제 생각에는 이제 올해 시장 방향이 아마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 5월 첫째 주 정도 안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의 큰 방향성, 이제 올해가 이제 한 8개월 정도 남은 셈이죠. 8개월쯤 남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8개월간의 방향성을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422 싸움,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 큰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 라인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 1년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홈런을 노리시는 분들이나 어쨌든 이 숏을 보시는 분들 2040원, 그리고 선물 422, 그리고 코스닥 넥라인 1400, 이런 자리가 이제 여기인데,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아니면 처음으로 이 자리를 이제 터치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홈런 보시는 분들은 좀 차분하게, 아무튼 오늘 이게 아래쪽으로 완전 내려앉은 게 아니라고요. 이제 처음으로 건드린 거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 과정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2040원을 돌파한 착 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라는 이야기니까 2050원, 2060원 이런 가격대에 들어가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 거고, 여러분들 2020원, 2030원에 매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흥분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분위기를 좀 깔아앉히기 위해서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지금 자리가 어떤 하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자리이긴 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요렇게 이 정도면 쌍바닥 이렇게 되면 쌍고점 완성이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쌍고점이 완성되는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어떤 하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건 높아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아직 422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아직 고버스 같은 경우도 2040원을 완전히 돌파한 착 한 건 아닙니다. 물론 선물지수와 그림의 차이는 좀 날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얘는 이제 이 마이너스 2배짜리이기 때문에 이 선물지수가 아니죠. 어쨌든 그 코스피 200 지수와 이 실제 200 지수와는 조금 추종상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어쨌든 조금씩 까여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런 걸 어쨌든 고려했을 때 뭐 모양이 뭐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한데 아무튼간 2040원이라는 자리를 지가 진짜 강하면 돌파 한착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이야기 정도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코스닥 인버스도 그래요. 그죠? 코스닥 인버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과 분석 과정에서 제가 이제 맨날 코스닥 150 선물 지수를 보고 뭐 코스피 선물 지수를 보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베팅하실 거는 선물하시는 분들 잘 안 계시잖아요. 그죠? 보통 ETF를 통해서 베팅을 하시지. 그러니까 ETF 가격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시는 게 제 생각엔 여러분들한테 이게 제일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선물 보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있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라인 기준으로 하시고 근데 어쨌든 대부분 ETF 한다 하시면 ETF 본래의 가격에 집중하셔가지고 4,650원 이 자리 돌파 한 짝 하면은 그죠? 아직 안 했죠. 2,040원 돌파 한 짝 곧버스 안 했죠. 그러니까 물론 가능성은 높아진다 라는 거 그렇지만 아직 증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죠? 넘어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 시장이 막 폭락하고 이럴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은 시장이 폭락을 할 거라면은 삼성전자가 어디 붕괴시켜야 된다고 했죠? 최소한 한 81,200원 정도를 강하게 붕괴시켜서 이 밑으로 내려와야 이제 왕창 뭐 폭락이 일어나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여유 있어요. 아직까지 뭐 물론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도 이제 발 뻗고 이제 밤에 발 뻗고 못 주무시는 타이밍이 되긴 됐는데 그죠? 영 불안하죠. 근데 아무튼 뭐 부근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이 라인까지 아직까지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글쎄요 이 자리에서 한 번에 붕괴시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뭐 81,200원이라고 제가 선을 끄긴 끄었지만 밑에도 조금 더 떨어졌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밑에도 좀 더 떨어졌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아무튼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폭락이 준비되어 있냐? 제 생각에 일단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봐도 뭐 그래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다 좀 여유를 가지자. 가능성은 높아지니까 뭐 가슴은 뛰더라도 그저 조금 흥분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냉정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이 풋옵션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 풋옵션을 봐도 풋옵션 415 기준으로 가격을 말씀드리자면요 3.5를 돌파 한착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엄밀히 기술적으로 따지면 이게 박스권은 아닌데요 대략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 정도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 간단하게 이렇게 보세요. 간단하게 뭐 물론 저점이 낮아지고 뭐 고점이 낮아지고 어쩌고 저쩌고 있기는 한데 간편하게 그냥 우리 간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뭐 밑에 있는 거나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이번 4월달 초쯤에 지수 막 올라갈 때 콜옵션이 이렇게 박스권에서 놀고 있어서 여기 이 주변에서 놀아가지고 이거 돌파 한착하면 콜옵션 폭등 나오면서 주식시장 폭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처지가 바뀌어서 풋옵션이 이제 이런 그림이 됐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풋옵션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박스권 3.5라는 가격이 이제 그 기준이 된 겁니다. 요 안에서 놀고 있다가 3.5를 강하게 돌파 한착 하면은 그럼 이제 또 시장 폭락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요런 점들 보실 수가 있겠어요. 풋옵션 기준으로 해서 아무튼 요렇게 됐다. 오늘 그리고 풋옵션들이 장중에 21선을 오래간만에 뚫었다가 내려왔다. 뭐 21선 잠깐 뚫었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매집은 어느 정도 좀 충분히 되긴 됐어요. 매집은 어느 정도 하긴 했어요.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30분 봉인데요. 30분 봉 같은 거 보시면은 여기 30분 봉상 241선 이런 것까지 위쪽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일단 안착까지 해놓은 모습이고 말씀드렸다시피 3.5라는 라인 정도를 강하게 돌파 안착한다면은 이제 시장은 폭락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겁먹으라고 폭락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옵션 가격이라는 게 튀어 오른다는 게 뭐예요? 변동성이 생겨난다는 거니까. 근데 풋이 변동성이 생겨난다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시장이 폭락하면은 그 변동성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풋옵션 3.5라는 가격, 풋옵션 415 기준으로 3.5를 돌파 한착하면은 시장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하나 정도 더 던져놓고 풋옵션들이 어느 정도 매집을 끝내놓은 상태다. 풋옵션이 폭등할 가능성이 좀씩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일단 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뭐 변동성 지수는 오늘 살짝 감소하긴 했는데, 오늘 살짝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이게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여전히 슬금슬금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변동성 지수. 그래서 지금 시장 폭락의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지금 이제 기대감만 높아지고 있는 거지 이게 그죠? 아직까지 뭐 물증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차분함을 유지하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오늘 강하게 올라왔죠. 아직 완전 중요한 그런 자리까지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뭐 1112.5원 정도, 여기 1112.5원 정도는 돌파 안착을 해야 이 아래 있는 부분이 이제 언더슈팅이었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일단 원화 강세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화 강세 흐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원화 강세 흐름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위로 올라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이 위쪽으로 올라온다라고 생각하려면 최소 1112.5원 뭐 요 정도는 돌파 안착을 해줘야, 강하게 돌파 안착 해줘야 이 위쪽으로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4월달이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월봉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눌러 보시고요. 금요일 됐으니까 주봉 월봉 한 번씩 여러분들 그림 체크해 보시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체크는 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나 라는 거 좀 한 번씩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해외 시장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장, 뭐 일본장 오늘 다 같이 하락 마감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측 어깨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증시 좀 불안하죠. 니케이 같은 경우 지금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버티고 있는 거고, 요렇게 삼각수렴형 요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뭐예요? 이번에 요렇게 삼각수렴형이 있는데, 이번에 여기까지 터치했으면 다시 이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뭐예요? 지금 보시면 고점이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탁 꺾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요런 식으로 이게 만들어져야, 이게 이 위에 있는 선까지 대어줘야 이게 제대로 된 수렴형인데, 근데 지금 이 위쪽까지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꺾이려고 한다는 게 지금 일본 증시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죠? 삼각 수렴형 중간에서 꺾이려고 한다는 게 문제인 거고, 얘가 중간에서 꺾인다는 얘기는 이번에 이 라인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죠? 만약 얘가 이 라인이 붕괴되면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끝나게 된다라는 점을 일단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뭐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이 일본 증시는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다른 나라 증시들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나라는 거 체크 정도는 해야 되니까 한 번씩 체크를 하는 셈이고요. 그러니까 한국만 폭락이 나올 수 없잖아요. 보통 이제 의미 있게 빠진다고 하면 뭐 한미일, 중국, 미국 뭐 다 같이 가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해외 증시를 한 번씩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우측 어깨를 만들어 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죠? 오늘 니케이 그랬다는 거고, 중국도 조금 심상치는 않아요. 물론 중국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안심은 뭐 할만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작게 보면 뭐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최근 일주일만 보면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중요한 라인이지 않습니까? 상해종합 여기가 중요한데, 보시면은 이번에 이 라인 부근에도 못 올라오고 지금 일단 오늘 하락 마감을 했죠. 물론 여기 있는 요 라인까지 확실히 붕괴를 시켜줘야 이제 여기는 못 올라올 라인이 되긴 될 텐데, 아무튼 일단 이 상승 한 번쯤 더 해볼 만한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수렴형을 만들어가고 있고, 아무튼 오늘 하락 마감했다라는 게 별로 일단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됐는데, 이 저항 근처에도 일단 못 올라왔다라는 게 일단 조금 싸한 모습이긴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중국에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닙니다. 뭐 오늘 뭐 중국 15금리가 뭐 조금 상승을 하고 뭐 그랬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도 뭐 보시다시피 어떤 이런 게 이제 위기를 냄새 맡을 수 있는 그 지표가 될 텐데, 위안화 같은 경우 여전히 초강세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저런 것만 갖고 아직 중국이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뭐 기술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 상해종합이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걔도 이제 우측 어깨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 일본 이야기 했고, 아무튼 원화 같은 경우 그죠?
지금 현재로선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요한 라인이 어디라고요? 뭐 이게 차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그 달러 선물 차트하고 요 역외 환율 차트하고 조금씩 다른 건데 아무튼 이 역외 환율 차트 기준으로는 한 1115원 돌파 한창 해야 됩니다. 그죠? 1115원 돌파 한창 해야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의미가 없어지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언더슈팅이 되는 거고 요 위로 올라와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던 조정이 끝나는구나 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1115원 요거 기준으로는 1115원입니다. 아무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시장 이제 미국 시장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제가 저기 반도체 지수를 한 번씩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요즘에 좀 안 본 것 같아요. 그 페트로님께서 한번 봐달라고도 하시고 저도 안 본 지 오래돼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반도체 지수 중요한 고점들이 어디냐 뭐 여기 이런 자리가 일단 중요한 고점 자리들이죠. 지금 보시면 최소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한 3120 정도 되는 자리 대충 여기가 3120 정도 됩니다. 이 자리가 이 3120이라는 자리가 여기 고점이었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 고점을 지지하고 지금 튀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최소한 이 라인 위쪽에 있으면은 이건 계속 일단 우상향한다, 무게중심 위쪽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라인이 붕괴가 돼서 이제 요 밑에 있는 라인에서 놀면은 이거 봐라 이러면서 좀 이제 무게중심이 좀 달라지는구나, 상승 힘이 많이 빠졌구나 라는 생각 정도 하실 수 있을 거고, 뭐 이 라인이 붕괴되면은 뭐 살짝 글쎄요 뭐 아래쪽으로 베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밑에 있는 지지선이 하나 더 있긴 더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략적으로 아마 한 2820 정도 자리에도 좀 중요한 좀 지지선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 고점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최소 이 정도 라인은 붕괴시켜 줘야 이게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은 붕괴시켜 줘야 이게 이제 상승 추세가 끝나고 이렇게 하락으로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이렇게 강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얘를 죽이려면 최소한 이 정도 라인까지 붕괴시켜야 된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3120 정도를 붕괴시키게 되면은 최소한 일단 요 박스권 안에서 놓을 가능성은 있다. 여기 붕괴시키면 뭐 2820 정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뭐 요 정도 열어놓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당장은 아직까지는 뭘 할 만한 때는 아닌데, 근데 요즘 이 반도체 지수가 이번 4월 달에 보시면 아주 흐름이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한 달 내내 저항을 쌓고 쌓아서 지금 위쪽에서 저항을 충실하게 쌓아갖고 지금 이 힘이 빠져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하락 추세 중이에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요즘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좀 시원찮죠. 그 비트코인의 악영향을 좀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얘도 뭔가 좀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라인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그죠? 그렇게 안 좋다라고는 할 수 없고 좀 불안한, 안 좋은 냄새가 좀 나긴 난다,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은 또 반등을 하고 있네요, 그죠? 아무튼 요렇게 이 고점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런 라인을 만드는지 우측 꼭지의 가능성이 좀 있긴 했는데 글쎄요, 오늘 어떻게 마감되려나 잘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락 마감 해준다면은 우측 어깨에 대한 가능성은 그죠? 더욱더 높아지겠죠. 아무튼 이 한국 원화로 표시된 거를 볼 거 없고 우린 달러 표시화된 그 비트코인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라인은 여기에요. 이 라인 여기 장대양봉의 종가를 붕괴시켜서 요 밑에 있어야지 이 위에서 밀렸던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붕괴시켜야 이렇게 해서 뭐 우측 어깨의 뭐 꼭지점 요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라인 붕괴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현재로서는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뭐 잘 모르는 거고,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요 장대양봉의 종가를 붕괴시켜서 요 밑쪽으로 내려오느냐 여부를 우리 잘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금리 언제나 잘 보십시오. 금리 같은 거 보시면 일단 벌써 4월 말인데 이번 주에 이렇게 금리가 좀 치솟아 올랐죠.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도 좀 열려 있습니다. 조정 끝났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고, 물론 얘가 이제 이 위쪽에 저항들이 많아요. 여기도 저항이고 뭐 여기도 저항이고 머리 위쪽에 저항은 좀 많기 때문에 좀 버버버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미 1.65를 다시 회복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더 이상 아래쪽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 그죠? 이건 누가 뭐래도 이거 상승 추세 중이에요, 금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금리에 관련된 모양 간단하게 체크했습니다. 조정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참 이탈리아 쪽 같은, 이탈리아나 유럽 쪽 금리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이번 4월 달에 계속 올랐어요. 이번 4월 달에 계속 올라가지고 이탈리아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상승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추세적으로요. 뭐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줘도 뭐 여기, 근데 대략적으로 여기 돌파한 차 가면은 이탈리아 금리는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여기 돌파한 차 가면 상승 추세 전환됐다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유롭게 돌파한 차가 했습니다. 그죠? 여유롭게 돌파한 차에서 이미 랠리를 잘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탈리아 금리가 오르는 거는 이거 좀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죠. 이탈리아 이거 최약체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런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정도 체크 한 번씩 하시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강한 거는 미국 증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뭐 중국이니 일본이니 한국이니 뭐 비트코인이니 다들 지금 이제 비리비리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유일하게 남아갖고 아직도 힘이 강한 거는 미국 증시거든요. S&P하고 나스닥인데, 이 S&P하고 나스닥이 조금이라도 무너져 버리면은 지금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진짜 와르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모습들 잘 보셔야 되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라인, S&P에서 중요한 라인은 최소 여기 붕괴시켜야 된다. 최소 여기 붕괴시켜야 되고, 여기 붕괴시켜야 된다. 뭐 4180, 4170, 4170이나 4120 이런 자리 붕괴시켜야 된다 라는 거. 나스닥이 좀 약하죠, 그죠? 나스닥이 S&P보다 좀 약합니다. 나스닥이 지 혼자 13,800을 깨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좀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지금 미국 주식과 원자재만 지금 강한 모습인데요. 하여튼 분위기는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조만간 증거도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 생각엔 뭔가 여러분들이 이 돈을 확실하게 움직이려면 다음 주 정도가 뭔가 그런 기회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지금 이제 너무 좀 흥분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보시다가, 저게 붕괴가 완전히 됐구나, 테스트를 했네, 테스트 했는데 붕괴가 됐네, 그러면 뭐 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 과정이 남았다는 거를 어쨌든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금요일인데 좀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네요.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하여튼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또한 4월 한 달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쯤에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세요.